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지정복과장 옥찬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복과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토지정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정복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01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1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액 수입으로 정지 수입에 100만 원이 증가된 5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으로 지적제조사 조정금 징수 5억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과징금 1,000만 원, 기타 과태료에 1억 2,200만 원, 부담금은 5천만 원이 감소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599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600만 6천 원, 52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3,502만 원이 증액된 8,0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정복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376만 4천 원 감액된 43억 3,0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에 전년도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이 감소된 1,600만 원, 국제표준 지적기준점 설치에 109만 원이 감소한 1,062만 5천 원, 지적청량 결과다 전산을 구축에 전년도와 동일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에 2,060만 원이 감소한 1,073만 원, 지적제조사 관리 일반 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9,043만 원, 일반 보증금으로 지적제조사 사업 조정금에 3억 원이 감소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제조사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에 3,844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지적제조사 위탁 사업비에 4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일반 운영비에 2,550만 8천 원이 증가한 1억 7,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드론 및 컴퓨터 구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관리 일반 운영비에 3천만 원, 반환금 기타에 200만 원이 감소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일반 운영비에 430만 원이 감소한 3,269만 원, 일반 보증금에 200만 원, 자치단체 이전 등에 1,993만 3천 원이 감소한 6,196만 7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400만 원, 도로명 주소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관리에 1,108천 원이 감소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리에 120만 원이 감소한 200만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에 58만 원이 감소한 1억 220만 원입니다. 526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 사업으로 3억 2,83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드론 및 컴퓨터 관련해서 이 드론의 용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요게 이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지적 제조사 그 디지털 지적 구축 쪽에 그 영상 제작 용역비로 매년 한 2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지적 제조사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떼어 가지고 그 청량까지 접목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지구당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매년 한 5개, 4개 지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년에 2천만 원이면 뭐 벌써 한 5년 정도 계속 찍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막다하게 돌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인력으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업무뿐만 아니고도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드론과 GPS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가 재난 발생이라든지 할 때 산불 같은 경우에도 뭐 산불 면적 그 추정이라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 활용 목적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드론을 몇 대 정도 지금 구입? 드론 한 대에 그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가 세트로 돼가지고 2,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좋은 겁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이제 GPS 청량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저 홍보실에 쓰는 그런 드론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기기를 만지시는 분이 충분히 그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여기 이제 1등급 최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한 4등급 그 인터넷으로 시험만 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적 그 직가관리 팀장께서는 또 1급 자격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은 가능은 하고 요걸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 쪽에서도 충분한 또 추가 교육을 해가지고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500만 원이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비용만 그렇다 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 2천만 원 예산 절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GPS 측량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한번 효과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우리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보를 통한 공원 이름 우리 지명위원회 통과를 시켜가지고 도에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건 경남도. 통과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올 9월에 거기 결정이 최종적으로 돼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으로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료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아직도 경남도에 계류가 돼 있다 이렇게 그건 생각을 하고 압니다.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처리가 됐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524페이지 그 밑에 또 이제 신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광역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 정도로 안내 시설물이 어떻게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까?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요게 도갈 광역도로 이제 기점이 지금 국도 14호선 저쪽 남부 최고부터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옥포 또 연출 거쳐가 대교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 예산을 가지고 그 이제 도로 명판이라든지 그 부족한 도로 관련 안내 시설물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또 나중에 자료로 조금 예, 예.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게 저희들 그 지하 매설물 전산화가 한 게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이전에 기존에 입력이 돼 있던 게 이제 도면에 이기된 게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 없이 이기된 그런 것도 있고 또 비금속 갈로 같은 그런 거는 또 이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불탐 갈로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면만 참고해가지고 임의로 그려가지고 탑재가 된 그 이제 편집 갈로라 해가 그런 게 일부가 있는데 요거를 한 5년에 걸쳐서 도에서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있는. 그러면 이제 이 5년을 거쳐서 이제 하실 계획에 이게 지금 전체 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첫 1년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년도에 예. 지금 이제 1년치 비용이다. 예, 예. 그럼 이제 지역은 어디가 그러면 시작이 되게 됩니까?
지역이 옥포 아주 수월 쪽이 되겠습니다. 옥포 아주 수월. 예, 예. 예. 이것도 나중에 5개년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CS 시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둔덕 같은 경우는 그 면사무소 옆에 네. 그 88 식당 옆에 보면 소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목은 아마 공원을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든가요? 지목은 대지인데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둔덕에서 그거를 분양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가능합니까? 그거는 행정재산관리부서가 지금 공가로 알고 있고요. 예. 해당 그 행정관리부서에서 용도 표시가 돼가지고 일반 재산이 되면은 이제 매각이라든지 절차가 밟기 때문에 가능은 하네. 예, 뭐 그쪽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은 그게 용도 표시만 되면은 가능할 거로 그래서 사료가 그게 왜 됩니다. 그러냐면 이제 둔덕에도 그 둔덕을 대표하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매입할 그 의사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네, 여쭤봅니다. 뭐 그러면 그쪽에서 뭐 매각할 거 있으면 가능하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네, 과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523페이지 개발 부담금 관리 3,2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제가 이게 감정 평가 수수료가 한 해당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이 또 따로 200만 원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 환급 수수료는 200만 원 예산 작년 대비 200만 원이 줄어든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감정 평가 수수료하고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 그 감정평가 수수료 요게 지금 그 일반적으로 그 도시 지역에 이제 99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이 되고 네. 일반 면적에 1650이 되는데 요게 그 실질적인 정확한 그 개발 부담금 종료 시점에 따라 가지고 네. 그게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해당 400만 원인데 감정 평가를 어디다 뭐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예, 그 담당 팀장이 좀. 아, 예, 팀장님. 예. 지가관리팀장 이동화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허가 시점의 지가와 종료 시점, 준공 시점의 지가의 차익으로 개발 이익을 산정하는데 네네. 네. 이제 본인이 공시지가는 좀 불합리하다. 네. 오히려 이제 대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산 가격을 개시지가로 보고 개시지가로 보고. 예. 그 현재 대지 상태의 그 감정 평가를 해서 개발 이익을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정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한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개인이 나 이렇게 감정 평가 해달라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그 개발부동금 감정 평가 수수료로 산정해야 됩니다. 예, 예. 이게 뭐 계속 발생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한 번씩 이제 공시지가가 오히려 이제 본인들한테 불합리하다. 네. 자기는 이제 허가 시점에 좀 비싸게 땅을 샀는데 네. 예, 감정 평가해도 뭐 그 산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이거는 개발 부담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예. 개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개발 이익을 계산하기 예. 위한 근거로 이게 그 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뭐 개인이 볼 때는 그 지가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이
좀 좌우가 되니 이거 좀 제대로 평가해 달라라고 요구하면 우리 시가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공시지가가 기준인데 공시지가로 개발 이익을 산정하는 게 이제 오히려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법상에 감정평가로 해서 개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확인 산정 용역은 이제 개발 이익을 계산할 때 개발 비용을 공제해서 저희가 그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제 그 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오면 검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 용역이라 해가지고 네. 그걸 검토하기 위한 용역 수수료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하기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하기는 예, 맞습니다. 뭐 아파트 어려우니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대규모 용역을 준다 이 말이네요. 그럼 거기서 이제 확인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뭐 한 5회 정도 이렇게 일단 요거는 이제 뭐 예산 편성을 위한 이제 이거 근거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공사 알겠습니다. 규모나 따라서 이게 예, 금액이 또 나옵니다.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과온압의 개발 부담금 환급 수수료는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뭐 민원이 있어서 조정이 되었다.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환급을 할 경우에 우리가 뭔 수수료를 냅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면은 이제 빨리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납부 기간이 6개월인데 예. 한 달 만에 납부를 하면 그 남은 5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내면은 예, 예. 이자율만큼 해서 돌려줍니까? 돌려줍니다. 빨리 납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조기 납부에 따른. 조기 납부에 대한 예.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1월 달에 내면 뭐 한 10% 할인해 주는 뭐 그런 게 그런 있던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아니 저는 이 웬 환급 수수료가 왜 붙었나 했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야, 6개월 기간인데 빨리 내는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네. 그다음에 526페이지 아까 이제 김영기 의원님께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 질문하셨고 이게 3억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좀 궁금했는데 우리 지하시설물은 이미 그 관리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예, 돼 있는데 예전에 했던 게 그 전산화 이전부터 관리하던 그런 게 이제 수기로 된 것도 많고 그런 걸 계속 그런 걸 이제 나가고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 되겠거든요. 네네네. 그걸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전산을 한단 말입니까? 전산을 정확하게 이제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아까 아주 옥포 수월이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뭐와 연결이 됐냐면 우리 지하 시설물 아주 옥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뭡니까? 도시가스가 들어 옥포는 이미 사업을 했고 아주는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이 사업할 때 그때 지하 시설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했는지 도로 굴착 사업할 때 한번 사고가 막 수도관이 터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는 그 상하수도 갈로가 되겠고요. 예. 요 가스 갈로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하 시설물에 거기 다 포함이 안 됩니까?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이게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22쪽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이제 27억 30억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조정금에 네네네. 대해서 예. 22조. 지금 그 지적 제조사 사업을 저희들이 1년에 보통 4개 주고 아니면 5개 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관리하고 있는 경계를 위주로 예. 그 우리가 면적을 내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줄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분들은 돈을 지들한테 예.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저희들 이제 줄어드는 사람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상 한 27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 책정이 됐고요. 예. 나가는 돈도 거의 뭐 27억 같으면 한 25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3배 한 5억 정도 한 거는 요게 지금 500만 원 이상 금이 올라가게 되면 한 1년 이상 또 분납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연도가 바뀌다 보면은 또 관연도 그 체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저희들하고 납세 쪽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세입하는 부분이 추계되는 부분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 잡는 거는 보통 그 이제 징수 금액이 그 지급 금액이 한 20억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20% 정도 해가지고 뭐 4천만 원이라든지 5천만 원이라든지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게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면 면적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이제 조정금을 오히려 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 반면에 감소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조정금을 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거의 이제 마을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줄어든 만큼 또 다른 인접 토지주는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거의 비슷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경계를 통해서 면적이 감소했을 경우 우리 시가 지급하는데 늘어난 경우는 받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보통 생각에 이제 쌤쌤이가 되지 않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부담금이 27억이나 나가는 게 어떻게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지 이게 조금 이게 궁금해서 1대1로 그래서. 뭐 주고받고 똑같은 네. 그런 게 없고요. 예. 국공유지 같은 거는 또 청산을 안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서 좀 개입이 많이 생깁니다. 국공유지에 관한해서는 이게 징수를 하지 않으니까. 예, 예. 국공유지에 있어서는 이제 증가가 많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아. 증가되는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것도 있고 국가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산 이런 27억이라는 갭이 예, 예. 보통 거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524페이지에 우리 도로명 주소 홍보 이벤트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게 상품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게 처음인데 이게 좀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도로명 주소 이거는 그 평가하고 할 때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홍보 이렇게 비용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보상금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 일반 여기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초기화는 다르게 지금 잘 쓰고 네, 있지 홍보는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잘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게 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런 뭐- 근거가 현재 지금 조례나 기타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제가 뭐 조례는 그런 저희들 그 주소 정보 조례 해가지고 예. 주소 정보의 홍보 교육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예, 예. 뭐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예, 되어 예. 있나요? 예, 그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그 국가 지정 번호판이 있는데 그 국가 지정 번호판이 그러면 주소 없는 지역에 예. 위치 정보 표준화를 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예. 뭐 제 정보 위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계획은 어디 위치를 뭐 200만 원이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사업용은 내년에 한 요게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도 관리 간격도로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이제 산악이라든지 해안 지역에 다
다 위치를 주소가 없다 보니까 건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 예, 예.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위치를 나타내고 이제 좌표화식으로 이제 설치하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설치됨으로써 이제 재난 사고 이런 시에 신속한 위치 안내도 되고 인명 구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어떤 걸 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길을 차 타고 가다 보면 교차로 나와요. 일본 교차로. 네, 예. 그런 교차로 이름도 지명위원회에서 그거는 지명이 아닙니다. 그 교차로 이름은 어떻게 지명하는 거죠? 그 교차로에 있는 거는 경찰 쪽에서 아마 뭐 일본 교차로, 일본 교차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데는 번호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뭐 신청 교차로. 예, 예. 그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는 순간인 거예요. 예, 예, 예. 지명위원회 달라요. 지명은 우리가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공원 무슨 옥보 1공원, 2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명식으로 그 지명을 갖다가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교통시설에 따른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각과니까 바로 하시죠. 허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각과장 윤교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6년도) 허각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허각과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 허가 수수료 1,800만 원, 산지 전역 통합 정보 시스템 수수료 2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4억 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징수 수수료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170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8,8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프린트 등과 인허가 사업장, 재발생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1,8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8,450만 원, 3종 시설물 실태 조사 용역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그 부서 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허각과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98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농막 신고 표지판 제작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네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농막하고 지금 체류형 쉼터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는 제작해서 거죠. 같이 배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고 표지판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신고 관리 번호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존치 이제 기간. 존치 기간이 있을 예, 거고 또 이제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혹시 샘플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예. 한번 좀 예.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따로 예, 제출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포 파출소 이전 관련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 부지. 그러니까 학정은 아니고 예전에 저 옥포 고등학교 저 오른쪽에 그 산 쪽에 내용 모르십니까? 예. 아무튼 그 옥포 파출소 이전 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원 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 연면적 관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지금 현재 파출소가 규모가 작고 비가 세고 건물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예. 이전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전 부지의 그 규모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공원 부지로 들어가다 보니 부지가 작고 여기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연면적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게 나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들어가는 규모가 작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서하고 저기 예. 합의해가지고 예, 예.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파출소에서 계속 그 물이 새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498페이지 임차료 네네. 인허가 사업장 재발생지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가 난 사업장은 사업자가 응급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재해로 갑자기 응급하게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건축주가 이런 복구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응급하게 저희들이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사용해서 그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응급 복구하고 나중에 뭐 예, 예. 하게 되면은 저 자기들한테 그 청구를 한다든지 청구를 이렇게 예, 해야 되겠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우리 씨가 하나 했는데 어쨌든 급하니까 일단 우선 예, 우리 우선 씨가 저희들 하고 해놓고 예, 예.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긴급한데 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종 시설물 실태 용역 조사 이게 부서마다 거의 다 있는데요. 네. 우리 허가가 여기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공장 건축물입니다. 공장. 예, 예. 삼성하고 주로 하나하고 공장에 안에 있는 공장 규모가 큰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 건축물에 저희 과가 소관이 됩니다. 삼성 하나가 여기 예. 해당된다 말씀이네요. 예, 예. 그러면 3종 시설물 실태 용역 뭐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뭐 위험 정도 뭐 예, 구조적으로 위험한지 관리를 잘 되고 잘 있는지 되고 이런 있는지 걸 그런 걸 검사를 체크한다 이 점검을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25년도 이걸 실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회 하죠?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합니까? 예, 그러면 삼성 하나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네. 예. 그러면 결과 보고서 하나만 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가 하는데 예.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아유, 개발 행위에서부터 건축 허가까지 여러 가지 민원에 크게 시달리는 가장 힘든 부서로 첫 손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만큼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었어. 그나마 의회에서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허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402만 9천 원이 증액된 127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증기 수입 정기 수입으로 3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114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군영 발전 특별 회계보조금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2,522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3,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2,186만 7천 원이 증액된 153억 9,7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포함한 일반 운영비는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 6천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5,600만 원, 빈집 정비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활용 빈집 철거 1억 8,1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빈집 철거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 개정 주거 개선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6억 4,800만 원,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국토부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5,800만 원, 전세 사기 피해 대출이자 지원과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안전건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노후 굴뚝 정비 사업으로 4,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1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6억 9,800만 원,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400만 원,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200만 원, 신혼부부, 미혼모 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품질을 검수단 회의 참석 수당을 포함한 일반 운영비 130만 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위탁교육비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3천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2억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건축가 기본 경비로 1억 3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햇달 아내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17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994만 7천 원, 일반 운영비로 1억 3,7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3억 1,2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 자료 및 적산 정보 구입 세 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를 1년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는데 요 자료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링크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의원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마 그럼 들어가면 볼 수는 있을 건데 아마 그렇게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예,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빈집 정비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공공 활용을 지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조치 시설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위에 지금 보면은 안내문 제작 및 물품 구입이 있는데 물품 구입 이거는 그 출입 제한 펜스 관련돼 가지고 그런 맞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그 이제 업무보고에 이제 13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최종 지금 현재 10개소로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대략 10개로 지금 예, 현재 잡아놓은 맞습니다. 대략 겁니까? 10개. 예, 예, 10개로 잡아놓은 거고 밑에 그러면 이제 그 공공활용은 주차장이나 이제 꽃밭으로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리 되면은 이 금액 산출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건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철거는 단순 철거로 아예 이제 철거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금액이 잡힌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그 국토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그 옥포에 지금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허그에서 뭐 이런 보증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로 나중에 좀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우리 안전건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제 옥현 상가에 오셔가지고 그 전기시설 그 변전실하고 여러 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좀 안전진단은 그 일부 좀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5년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정기 안전 점검을 연면적 3,000회배 이상 집합 건축물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게 등급에 따라서 3천마다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옥현 상가가 이제 우리가 전통 시장으로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제로 다 지금 다 차 있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상당히 많이 이제 공실이 있다 보니 얼마 이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안전 진단 관련해서 자기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 이제 변전소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가보셨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안에 실제적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라면 뭐 그런 관리비라든지 받아가지고 충족할 수 있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 건물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뭐 수시로 자기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게 아파트면 뭐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일반 상가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한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는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약간 철 뭐 캐비넷 비슷한 형태로 이제 안에 이제 그 전기 시설은 들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천장에 이제 뭔가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위에 이렇게 이제 셀로 안 되어 있고 위에 이제 뭐 철판이라든지 기타 이제 비가 안 셀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뭔가 조치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비용적으로 가다하게 또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좀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민생경제과 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한번 좀 뭐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뒤쪽에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우리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30개가 잡혀 있습니다. 뭐 예년과 같이 이제 30개인데 뭐 지난번에도 이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서민들한테서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시에서 또 예산을 조금 더 절감을 했어라도 이런 부위는 우리가 충분히 더 예산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대규모 사업들 뭐 6억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억 수준으로 30개 지금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해당 상황을 매년 하고 있지만은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예, 과장님. 한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여기 우리 506쪽에 보면 빈집 철거하고 또 정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래 그러면 우리 빈집 철거는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내각으로 했는데 예.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하고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되면서 일단 빈집 동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2개로 늘었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또 5동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비해서 아마 한 10동 정도는 더 철거하는 동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정비를 뭐 한다 하면은 빈집 이제 정비를 하면 어떤 걸 합니까 보통 뭐? 일단 지금 공공활용 같은 경우는 빈집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예. 철거를 하고 그걸 자리에 이제 마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럼 철거를 조치하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 좋네요. 어차피 뭐 앞으로 보니까 계속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집 빈집이 계속 많이 네, 나올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신혼부부 이제 주택 구입할 때 이제 대출 이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맨 아래. 예. 근데 거제시에는 지금 1년에 대충 신혼부부가 한 몇 가구 정도 나는 거는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르지. 일단 예. 이게 이제 늘어난 게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4억 이하로 하다가 이제 6억으로 더 늘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신청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그 지원을 다 못 받고 일부는 지원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뭐 1,500만 원? 예, 아니 최대 150만 원입니다. 아, 150. 예. 150 이거가 되겠습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거제시는 지금 보니까 신혼가구가 지금 거의 뭐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지원을 좀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액에서 아마 지금 편성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예.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아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지금 예. 예산이 그래 좀 내려오고 해 주십시오.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예. 505페이지 보시면 건축행정 운영에 마이크 예 건축 행정 운영에 공공 건축가 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 건축가 우리 이걸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건축 지도원은요? 쭉 지도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 건축가가 건축 지도원을 얘기하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지도원은 옛날에 우리가 건축물 단속할 때 네. 지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각 실가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시작부터 예. 이제 기획부터 할 때 참여를 시켜서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투입하는. 그러면 이 여기 공공건축가는 우리 관련 근거가 뭐지요? 여기 건축기본법인가요? 예, 지금 예. 건축기본법 예, 건축기본법의 제23조 민간 전문가 여기 해당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지도원과 우리 조례에도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지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없습니까? 예, 지도원은 없습니다. 아, 민간인을 포함해서 뭐 그 부실공사 뭐 점검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역할들이 그거는 있던데 저걸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품질 검수단을 안 그래도 뒤에 해가지고 품질 예, 그거 해서 아마 그 저희들이 뭐 골조 완료됐다 하고 네, 사회검사 전에 품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단이 또 있어서 예, 있습니다. 예. 이걸로 대체하나?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법령과 조례에 이게 두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건축가가 그 역할을 하나 했던데 별개의 그거네요, 그죠? 별개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 이 사업도 매년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세 사기 폐가 많이 있고 난 이후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예, 되면서 맞습니다. 그 법도 만들어지고 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전세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짓인 4명이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4명을 받았는데 거기서 검증을 했을 때 아마 한 사람만 정도 한 사람 가구만- 정도 월 임대료 지원 사업의 적합 대상자로 한 사람이 예. 정해졌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그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한 4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올해 발생 그 피해자가 예, 4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되는 거는 이제 일단 한 명밖에 한 명이고 그죠? 일단은 이제 어쨌든 4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일단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 우리 시가 여기 전세 자금 처리 대출 이자 여기 처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나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에는 이자 대출 처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고 예, 그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에 한 명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임대료 지원 받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 종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16만 원씩 한 12개월 1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월 임대료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4년도에 그게 8만 원인데 올해부터 이제 16만 원이 되었어요. 16만 원입니까? 예. 아마 그 자료가 조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 8만 원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럼 16만 원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매달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지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리 대출 이자 지원은 2025년도에 집행액이 없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6년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시에 어쨌든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시는 또 각별하게 좀 그죠? 알겠습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509페이지 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도 이게 민간융자금을 우리 시가 건축가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던데 융자 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예.
일단 도하고 지금 허그에서 그 이게 대상자가 인정이 돼 먼저 돼 가지고 그 LH라는 임대 아파트 들어갔을 때 네네. 저희 시 예산으로 보전금을 납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 퇴거하면 저희 다시 또 회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으로 이걸 그러니까 보증금 우리가 세금으로 맞습니다. 신나는 계약금하고 거잖아, 본인 그죠? 부담금 제외한 최대한 이제 700만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에 우리 11호 지금 아니면 시도 있고 또 도비도 그 일부 조금 있습니다. 네,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는 우리 11만 맞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들 지원하고 또 도에서도 600만 원이 책정돼 있어가 600만 원 별도로 또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600만 원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럼 전체 사업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맞습니다. 된다 2천만 원. 말씀이네요. 예. 그럼 돈은 도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지 우리 시를 거쳐가진 않는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511쪽. 작년에 우리 시는 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분쟁위원회는 좀 열리기가 어렵죠, 과장님. 그런데 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오기 전에 아마 어느 정도는 제가 하는데 묻고 그게 싶은 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뭐 소규모 좀 일반적인 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심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 대상이 아니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근데 다양하게 공동주택 안에서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서에 연락을 하면 그 관련 팀장님이 그냥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하해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 시는 분쟁위원회가 있으니 그렇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받는 이런 걸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뭐 국민신문고 들어오고 일반 민원도 네. 들어오지만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리고 안내 받았다는 아파트가 제가 그 갈등 있는 아파트 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던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업무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 관리하는 팀에 팀장님이 너무 애를 쓰시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가서 보아도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 사이의 일이라서 이게 법적인 이렇게 분쟁위원회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이지만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너무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차라리 분쟁위원회가 있으니 여기 있는 분쟁위원회는 어쨌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좀 더 신뢰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분쟁위원회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분쟁위원회가 횟수가 작년에 한 10건이 이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에는 갈등이 분명히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전문가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안내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예.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감사도 나가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계사를 그 감사 때마다 참여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가 참여한 비용을 그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감사를 하는 전문인 인력인 거네요. 맞습니다. 인력 한 사람을 네. 그럼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20번의 그 감사 전문에 대한 이런 뭐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저희들이 이 20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한 번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한 이틀 정도는 2, 3일 정도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회계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3일 전체는 안 하고 그럼 한 우리 하루나 시가 이틀 가니까. 그럼 과장님, 그래서, 예. 그럼 우리 시가 이제 올해 어디 공동주택 몇 군데를 감사를 하겠다. 예. 그럼 10군데를 정했어요. 예. 그러면 그 10군데 나갈 때 이분이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회란 얘기는 한 아파트에 한 번 나갈 수 있고 두 번 나갈 수 있다. 거의 한 20 아파트에 아파트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아파트에 이제 한 번 아니면 두 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럼 내년에 우리 한 20주택 정도를 한- 공동주택을 할 계획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공동주택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 감사를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시는 해마다 해오는 공동주택에 이제 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개 주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20개냐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개는 아닙니다.
매년 한 10개소에서 그렇죠. 2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 한 2번 정도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제가 이제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9개, 1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를 나가면 20군데를 올해는 할 계획이었나 그건 아니고. 근데 그게 두 번. 우리 시도도 할 수 있지만 또 도에서도 직접 또 또 감사를 할 감사도. 수도 있으니까. 하죠. 그러면 이제 요 감사관은 우리 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 감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겨서 감사를 해 주세요 하면은 그건 별도인 거죠. 이 같이 포함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럼 그 10개 안에 예, 포함이 돼. 예. 알파 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나면 어쨌든 이 전문 감사관의 역할이 좀 크겠네요. 그렇지. 왜냐면 좀 여기서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입대해서 또 도로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이 더 정확하게 또 저 심도 있게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이제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감사 자료집을 처음 만들어 배포해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는 그거는 이제 그 감사집 제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한번 했으니까 좀 몇 년 있다가 또 그때 300 그 공동체 전체 다 배포가 된 거죠. 지금 별로 다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차가 되었습니다. 어, 반복적으로 이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혹시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없길래 일단은 배포된 걸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혹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부서에 얘기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료집 필요하다면. 지금 예. 네,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 밑에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의무단지 비의무단지를 분류해 놓고 저희가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의무단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의외로 이제 갈등이나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건 소규모 공동주택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규모 300세대 밑으로는 어쨌든 간 규약이나 입대기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간이 안 해도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도 그 담당 팀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규약이나 입대에 대한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답이 달라가지고 제가 곤욕을 중간에서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팀장님이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던 거였고 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 지금 팀장님이 할 때는 또 그게 당연한 건데 그 한 사람은 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팀장님,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뭐 의무 관리 단지에 준하는 네네. 그런 이제 자료라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아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답변 듣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일단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신경 주시면 고맙겠고 그 햇들 안에는 팀장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그 사업은? 네, 2개 중에 하나는 알겠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2군데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에 매년 지금 내년에는 3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조 사업, 매칭 사업과 우리 자치 사업,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빈집 철거, 빈집 정비할 때 예.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그래도 소유자 동의도 문제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하려고 하는 범위가 단순한 꽃밭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실제로 필요한 주차장이나 활용하려면 도로라든지 이런 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실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거 제한적이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제일 문제는 에러점은 이제 집주인의 동의, 맞습니다. 반대 예. 이게 이제 세금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빈집 정비 특례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특례법 있는 걸 아시죠? 예. 예.
이게 빈집 정비에 있어서 에러 좀 있으니 그 빈집 정비를 위해서 좀 강제 조항을 좀 넣은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참만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 좀 드리면서 올해 우리 빈집 정비가 몇 토나 했습니까? 올해 한 18동 했습니다. 보조 사업하고 우리 자체 사업 다 합쳐서요. 맞습니다. 농어촌 정비 빈집 정비 사업까지 합쳐서 공공환류하고 또 자체 철거하고 이런 다 해서 18동. 18동. 뭐 올해는 내년에는 한 아까 말씀처럼 이게 전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게 국토부하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눠지면서 동수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동 더 추가해서 한 28동 정도. 그런데 이제 빈집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해치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 그런 양에 대해서 정비 양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실제 빈집수에 비하면 부족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과장님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시민이라면 다 알 거죠. 빈집 옆에 사는 사람이 그 괴로움, 맞습니다. 애로점, 뭐 주거 환경에 진짜 큰 피해를 입는데, 근데 나서야 될 것은 뭐 집주인한테 이제 적극 뭐 동의를 얻고 집주인의 어떤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특례법으로 어떤 그런 강제 조항을 좀 그 규정이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빈집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나서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올해만큼 보니까 딱 그 올해 했던 실적만큼 계획을 잡으셨네요. 올해보다는 더 한 10동도 더 늘고 금액도 더 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게 동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동도 더 추가적으로 보조 사업에서 15, 15호 지금 이 처음에 요 국토부하고 농림축산부가 요 12호,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자체 또 5호, 네, 그다음에 또 경남도에서 하는 게 또 한 3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요 우리 자체적으로 또 그냥 철거하고 보조금 주는 게 또 그게 동수가 또 한 8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8호 정도.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 양을 늘렸다고 이제 뭐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늘리기에는 솔직히 뭐 좀 이런저런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건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방법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빈집 철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508쪽에 그 민간 노후 굴뚝 정비 사업 예. 대상지 두 곳이 이제 뭐 선정이 되어지는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일단 우리가 두 군데 했고 올해는 지금 작년에 일단 뭐 참여 비율이 이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좀 작다 보니까 예. 올해는 조금 늘려서 이제 또 올해도 굴뚝 두 개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 예산은 이제 내년에 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거는 철거 끝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06쪽에 이제 빈집 철거하고 예. 워낙 이게 사업이 조금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맞습니다.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의원님들 모두에게 좀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00만 원 5호 이건 그다음 밑에 800만 원 치료는 이제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 예, 맞습니다. 내려오는 이제 예산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지원하는 예. 금액 차이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농어촌 정비가 조금 400만 원 호당 차이가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빈집 철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500만 원으로 8호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500만 원을 겁니다.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상지는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졌겠네요. 예, 연초에 다시 해가지고 공무원 벌써 일반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신청해가지고 그 확정할 자료를 또 하여튼 의원님들께 뭐 대상의 기준이라든지 또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었으면 좋겠. 예, 그럼 5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대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투자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9,762만 6천 원을 정액한 30억 2,90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유치에 일반 운영비 등으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설명회 부스 설치 운영에 800만 원, 기업 정보 프로그램 이용 요금에 396만 원, 투자 유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4만 원,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성포 유원지 공영주차장 정비에 일반 운영비로 정기요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공항의 연구개발비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 동력 확보의 미래성장 육성 사업에 29억 1,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실정센터 구축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8억 원, 선박용 액체수소 실정 설비 구축 민간자본 보조에 21억 원을 494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아카데미 운영에 1,965만 원으로 드론 수리비 90만 원과 교육 경력에 1,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는 4,5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 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마다 올해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자료로 조금 한번 보고 물품하고 수량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회 참석 부수는 이게 이제 이해로 잡혔는데 어디에 어떻게 좀 보통 이렇게 참석을 합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 쉐라톤. 네, 호텔에서 했는데 거기 참석하면 부스를 각 지자체별로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타 물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400만 원이면은 비싸진 않네요. 보통 부스 아마 돈 1,0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한 두 번 이렇게 했네요. 그 내년에도 두 번 이렇게 하실 예정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참석하셔가지고 좀 실적을 좀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한 14개 업체 정도 소개를 저희들 뭐 필요한 부분들에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또 저희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연락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기업 정보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우리가 또 시의원들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크레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의원들도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디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시안에 그렇지 않고 저희 아이디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아이디를 씁니까? 저희들 하나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네. 시의회도 한 개 해가지고
아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 그 자료를 뽑아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아니 뭐 이 자료를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봐야지 또 보자 이렇게 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아이디어 한 개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의회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직원들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 거제 확대에 대한 타당성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경제 자유구역 관련해 가지고 부산 진해 이제 경제 자유구역 청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용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4억 해가지고 이제 8억을 가지고 4천만 원씩 해가지고 8천만 원. 4천만 원, 예, 4천만에서 그렇습니다. 8천만 원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고 그러면 요 이제 하고 나면 조금 뭔가가 내용이 나오겠네요.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이니까 네. 타당성을 하고 나면은 그 타당성이 나오면은 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지난번에 이제 그런데 이제 경남도에서는 약간 이제 서부 쪽으로 지금 코드를 지금 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시정 질문 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용역을 하고 나면 조금 방향성을 좀 서부는 서부 쪽대로 가고요. 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달에 네. 경자구역 청장님이 저희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네. 이 내용을 저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동으로 할 것이냐.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 다녔지만은도 그 아주 부정적인 방향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행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안에 이제 투자 기업을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조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 조례 안에 타 지자체 대비해서 거제에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떠한 이제 뭐 조건들이 뭐 조금씩 다르니까 더 유리한 조건들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자유구역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보다는 혜택이 더 많고 세제 혜택부터 해가지고 기반 시설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제 다각도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 핵심 파크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 핵심 유치를 하려 그러면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제시에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제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슨 혜택이 있지? 그래서 다른 데 대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지? 그런 걸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경자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이유가 참여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경자구역이라든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다 요청을 해서 글로벌 관광 특구도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반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공모 절차를 밟아서 이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 부분은 필요하다면 같이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은 예. 그거는 저희들 팀장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이제 성박 풍력 추진 보조 사업 실정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옥보에 열심히 이제 풍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지금 이제 KS하고 ISO 표준 재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정 신청을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준공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준공하고 이제 나면은 각종 이 풍력을 이용하는 선박을 제작하고자 하면 유사한 걸 하고자 하면 저희들 실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증을 저희 와서 하나부지에서 여기서 직접 와서 테스트.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이걸 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또 만들어서 들고 또 운반하기가 또 멀면은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 예, 예. 비용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 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하려면은 현재 저 장소성 저것만 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동해서 더 확장성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위원회에서는 저 상태로 현재 가능하고 지금 그 풍력이 또 삼성 쪽에서 하는 거하고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호환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환하는 어떤 그 소켓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S, ISO 표준 관련해서는 우리도 좀 잘 챙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두호 의원님. 예, 과장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493페이지 중간에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2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우리가 몇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할 때 지금 여기 있는 4천만 원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하는 거는 공항 배후도시 이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기업 핵심 파크 쪽하고 예. 향후에 저희들 그런 저기 구형 위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이 있습니다. 용역 예. 자체는 그러면 그때 업무 보고 때 그게 아니고 기본 구상에 있는 그 대상 선정지 전부를 그러면 일단은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지금 갑지시를 그렇게 할 겁니까? 일단은 갑질 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지금 경제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예. 일부를 그건 나중에 그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려 그래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임. 예, 다른 최양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 유치과 예산안이 약 30억인데 예산서 한 장이어 가지고 예. 네, 일단 그 가장 큰 예산은 우리 선박용 선박 풍력 추진 보조 장치 실증센터 구축과 선박용 액체 수소 실증 설비 구축 예산이네요, 그죠? 보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이건 이제 우리 시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하면 이게 전액 사업 다 예산은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풍력은 마무리가 되고요. 풍력은 22억, 우리 22억. 예, 맞습니다. 22억 마무리가 되고요. 선박용은 지금 우리가 66억인데, 그러니까 얼마 지금 그럼 현재 우리가 얼마 지원한 겁니까? 올해 처음 지원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 선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억 지원을 했었고 16억 8억 16억 8천만 원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21억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연차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무 보고 때 그때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 위에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총 8천만 원 중에 우리 시비가 4천만 원 자부담, 시비 부담. 거기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기존의 경자구역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기존에 있던 구역 어디를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거제시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진해 신항 쪽하고 그 위에 웅상 이런 지역하고 다 포함해서 이제 이건 순수하게 거제 지역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도 기본 계획이나 그 아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확대하는 것도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발계획 수립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은 산자부에서 굳이 기본 계획에 포함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용역비가 그렇게 뭐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궁금한 건 여기에 과업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외국인 정주 환경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수요. 자, 이것이 그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 요건 중에
기업 수요와 외국인 정조 환경, 광역 교통망 등이 이제 기본 지정 요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 용역의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원칙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경제 자유구역으로 확대되면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그 여기에 의사를 밝혀야 우리가 이걸 확대하는데 유리한 용역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저희들도 맞죠. 저희들도 참여 기업들을 지금 몇 군데 접촉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예, 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경자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없이 산자부에 올라갔다가 전부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보완이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자구역에서 그거는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저희들 출발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청하고 같이 가면서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럴 있지 수도 않나,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담당 공무원들 아마 이게 어렵다고 했을 텐데 어쨌든 예, 이제 예.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푸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교통망은 이제 뭐 KTX나 뭐 신공항 등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의 수요와 외국인 정주 환경은 어떻게 이걸 충족시킬 방안입니까? 일단은 예, 타당성 조사로 해가지고 그건 하는 거고,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갖다가 뭐 외국인 학교 유치라든지 그런 걸 뭐 통해서 국제학교 뭐 국제학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정주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 때 그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잘 담아서 이게 우리가 확대될 수 있게끔 지금 해야 되는데, 아우 쉽지만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하여튼 뭐 일단은 출발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의 전력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승포 유원지 공영 주차장 정비에 뭐 전기 요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원지는 지금 우리 계획에 따르면 과장님 2025년 하반기에 이게 2013년도에 협약을 협약했습니다. 체결한 이후 거의 맞습니다. 만 12년이 다 돼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환경 영향 평가하고 예. 그다음에 실시 계획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자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업자가 하고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년까지 연장 협약을 잠시만요. 2026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6년 12월까지 협약을 연장을 좀 해줬습니다. 자기네들이 시간이 그 정도 좀 필요하다.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인가 서류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의회 설명함 드려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럼 2026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업자 입장을 저희가 뭐 딱 잘라서 뭐 안 된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자들을 유도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네, 부분 그런 예, 부분들 뭐. 좀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무 자르듯이 우리가 탁 잘라서 이건 이제 기간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분 더 이어서 쓰겠습니다. 494페이지 그 드론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왜 투자 유치과 투자 지원과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시민들 행사 운영비를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누구나 다 무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만 가르쳐주고 자격은 별도 그 학원이나 여기 등록해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습니까? 개인이 그냥 모 학원에 등록해서 시민 드론 교육 과정을 밟고 그러면 그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용역업체를 구해가지고 네. 학원에다가 학원 강사가 와서 직접 저희 시에 와서 그 드론을 실제 실습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무료로 거제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투자 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이게 원래는 조선 지원과에 지원과에 있던 업무였는데 신산업이다 해가지고 저 신산업 업무가 저희들 그 신산업단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네. 신산업이다 해서 뭐 저희들한테 그때 네, 업무가 알겠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이게 예. 어쨌든 그럼 내년 초에 공모해서 하실 거잖아요. 아니 뭐 위탁 아니 저희들이 그 회원 모집은 네. 저 시민들 모집은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다 모집을 합니다. 공고, 예예 그죠? 공고해서 합니다.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한은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기업 혁신파크 얘기는 없네요. 기업 핵심파크는 민간이 시행하는 제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기업 없습니다. 도시팀에서는 어쨌든간 뭐 관련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내긴 게 없어서 어쨌든 2030년까지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또 팀도 있잖아요. 예 기업 팀 도시팀에서.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출장 예비라든지 우리가 그런 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회발전 특구도 경남에 200만 평을 한 평도 못 갖고 온 거제시인데 예를 들면 예, 예.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도 사실 잊어먹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럼 이제 기업 혁신 파크도 계속 1조 4천억짜리 막 갖고 왔던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면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팀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업무 보고 때나 이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예 그렇게 위원님. 좀 하여튼 잘 챙겨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기회발전 특구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앞서 의원님 말씀하시도록 했는데 그 드론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이건 다른 부서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려온 과업 협의 내용 예예예. 그 자료를 다 의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드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금 검토가 업무 조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 유치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럴 만한 어떤 여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련 여건은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된 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예산도 그다지 크게 없다고 여겨지네요. 국내 여비 출장비 1,176만 원 외에는 어쨌든 우리가 투자 유치 홍보 책자도 있고 그걸 통해서 민간 중앙부처 또 뭐 가덕 신공에서부터 투자 유치 전략을 홍보하고 이래서 많이 찾아보고 만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그런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마냥 여기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그런 주행 예산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